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천덕 외에 여러분이 함께 지으신 수필 모음집 노인예 찬 중에서 한 부분인 강신항 님이 지으신 어른도 어른답게라는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60대 중반의 사람이지만 한 번도 65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른 60대 어린이들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몇 달 전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두려움 없이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다. 차가 얼마 동안 가다가 내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내렸다. 그러자 저 멀리 서 있던 사람이 여러 승객들을 사이를 해주고 와서 내 앞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앉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를 한 것이다. 여보게, 자네가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이런 행동을 하고서도 어떻게 청장년들의 잘못을 타이를 수가 있겠나.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인간사회란 이런 기본 예의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초면에 인사도 없는 사람에게 좀 지나친 듯 싶었지만 평소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늙은이들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말로 쏟아져 나온 것이 듯하였다. 내 기세가 너무나도 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자코 듣고 있던 이가 말을 하였다. 미안하게 되었소. 여기 앉으시오. 내가 앉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말끝마다 요새 젊은이들은 하고 나쁜 면만을 자꾸 들춰내려고 한다. 그러나 대전 엑스포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무질서를 보고 이마살을 찌푸렸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새 시대의 세대들은 항상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학자같이 살아온 세대들이 조금도 발전과 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후생이나 후배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수양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옳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장려유서라고 외치고 있어 봐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내년이면 정년인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이 나이에 있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근자에 정년이 옳으냐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정년이야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것이 왜 인생을 마무리하는 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70년에 처음으로 중화민국에 가서 놀란 것은 각 기관의 수의실에 순경 배업장을 달고 앉아있는 수의들이 너무나 또 위풍당당하고 인격이 고매하게 느껴지는 점이었다. 직위를 가지고 인품을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지만 순경이라는 직위를 가진 분들로서는 유식하기도 하고 연세도 많은 데다가 품위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이 모두 군대에서 대령으로 복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전역한 다음 다시 순경이 되어서 그 계급장을 달고 근무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국립정치대학의 문과대학 소속 문서배달원은 대위 출신이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타이페이 시내의 공공기차 시내버스는 여러 종류가 달리고 있었다. 20년 된 차, 10년 된 차, 새로 나온 냉방차 등 여러 종류의 것을 보고 쓸만한데 왜 버려라고 하는 그들의 실용적이면서 검역하는
생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정년은 결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위의 권악시를 엎조리며 소년의 기계를 잃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끝내지 못한 학문이나 사업을 위하여 새 출발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역 대령이 순경 계급장도 기꺼이 달고 수의실에 앉아 있는 생활 태도를 본받아도 좋을 듯하다. 소위 시절에 주변에서 계급과 인격이 정비례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볼멘 소리로 항변을 늘어놓는 일이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도록 수양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지위나 계급이 낮은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도 훌륭한 인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당시의 소위의 인격이 그 뒤에 그다지 고매해진 것 같지가 않다. 그 까닭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뻔하다. 그동안 삶에 허덕이느라고 잠시도 수양에 힘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고교생용 교양서적을 팔러 연구실에 찾아온 외판원에게 우리 집에는 이 책을 읽을 만한 학생이 없어요 라고 했다가 훗날을 듣게 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읽어보시죠. 내가 전공서적을 읽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책을 읽고 있단 말이요. 그러자 30대 초반의 외판원이 정색을 하고 덤벼들었다. 우리나라 식자층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교양서적을 30분도 읽을 겨를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딴지들은 열심히 하면서 실로 가장 아픈 곳을 쿡 찌른 것이다. 따지고 보면 1930년부터 50년까지에 걸쳐서 유년기, 소년기,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연령층이 가장 불행했다고 느끼고 있다. 제2차 대전 때의 학도 동원령에 의한 노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학병, 징병,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 또다시 6.25 전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러다 보니 차분한 시간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경륜을 가진 원로가 드물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석학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시대 같았으면 5, 6세 때에 이미 천자문이나 동몽습승을 같은 기초가 되는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10세 때에는 사서오경까지 열독하고 조숙한 분들은 그 무렵 한시를 이어서 정서를 함양하였다고 하므로 오늘날의 세대에 비하여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준비를 상당히 일찍부터 서둘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기교육을 철저히 받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걸음걸이 하나라도 신중하게 걷고 눈길 하나라도 곱게 보내며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가며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며 일생 동안을 어렸을 때 배운 대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한 점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사람을 대하더라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덕이 쌓이고 곱게 늙어서 정말로 우리 사람이 존경할 만한 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눈빛깔이 뻘겋게 되고 자리에 연연하여 후진들 앞에서 추태를 연출하는 노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래 여러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가혹할인 만큼 냉엄한 심판이 행해지는 현상을 보고 사람이 한평생 동안 절개를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이 변절을 했었다고 매질을 당하는 일이 결코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질책 같기도 하고 또한 하나도 그렇게 범했을 것 같지도 않은 같기도 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은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되기 쉬운 면을 바로잡아준 것이 엄격한 가정교육이었고 뼈대 있는 집안의 전통이었고 강직한 시골 서당 훈장들의 가르침이었다. 우리들은 항상 새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한편 훌륭하였던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꾸준히 계승해 가도록 힘쓰며 어른이 더욱 어른답게 되도록 해야만 옳은 줄로 안다.